자,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의 유승민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자, 청와대가 밀던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자, 레임덕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조수진 차장. 네. 오늘 경선 결과를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한마디로 새누리당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네, 오늘 친박이냐 아니면 탈박이냐 이 개파의 대결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네. 오늘 그 표 분석을 보면요. 전체 투표한 사람이 149명입니다. 이 중에서 유승민, 원유철 조가 얻은 표가 84표입니다. 그러니까 149표의 과반은 75표인데 과반보다도 9표가 많은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압승이죠. 그러면 당의 주류는 친박인데요. 이 친박이 주류, 그리고 오늘 친박의 국무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 3명이 부랴부랴 달려오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친박이 참패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박성원 논설위원께 질문을 좀 드릴 텐데, 네. 자, 그동안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근소하게 좀 이주영 의원이 좀 앞서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동안 3번의 원내대표 고배를 마셨기 때문에 동정표도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마 의원들의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시다시피 한국 갤럽의 지난 2월 마지막 주 여론조사가 박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29%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30%가 밑으로 가면 국정 운영이 타격을 받을 정도의 정말 위험선이라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맞는다고 생각할 때 현재처럼 청와대와의 원만한 관계에만 중점을 두는 원내대표로는 국민들한테 내년 총선에서 아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예. 특히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민심에 민감한 수도권 의원들을 굉장히 위기의식에 빠뜨려서 무엇보다도 변화와 개혁을 쇄신을 강조한 유승민 원내대표를 내세워서 뭔가 당이 민심을 반영해서 청와대에도 할 말을 하고 국정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겠다. 이런 아마 판단이 상당히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유승민 의원 오늘 새로 원내대표가 됐는데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대통령, 청와대, 또 정부와 정말 긴밀하게 진정한 소통을 하겠습니다. 무엇이 민심인지, 무엇이 더 나은 대안인지 같이 고민하는 가운데 정말 찹쌀떡 같은 그런 공조를 이루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제는 더 민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셔서 자, 유승민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합심을 해서 하겠다 하면서도 대통령에게 마지막에 쓴소리를 했습니다. 더 귀를 기울여라. 이 이야기를 한 건데, 자, 조수진 차장. 네. 아까 잠깐 설명을 했지만 오늘 국무위원들까지 다 투표를 하러 왔어요. 그 정도면 아주 비상동원령이 내려진 건데 청와대에서 그렇게까지 원내대표를 이주영 의원을 만들고 싶었던 건가요? 아, 이게 참 대통령이나 친박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일 겁니다. 국무회의는 원래 화요일 날 오전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국무회의 일정을 2번이나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원내대표 경선장에는 3명의 국무위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투표도 했습니다. 최경환, 황우여 2 부총리, 그리고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는데요. 이 3사람이 모두 참석을 했고 또 투표는 안 했습니다만 이완구 총리 후보자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예. 네,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충청권의 의원들에게 어떤 시그널이라고 하죠.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도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경선 사례에 통틀어봐서 정말 친박은 할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압도적인 차이로 졌다. 바로 박성원 논설위원도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이 당청 간의 소통을 통해서 어떤 화합을 이끌어가는 그 정도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시종일관 변화를 외쳐온 유승민 의원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박성훈 논설위원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청와대에서 네. 도대체 원내대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네. 이렇게 국무위원까지 다 내려보낼 정도로 신경을 썼던 건가요? 당 대표는 이제 대외적으로 말 그대로 당을 대표하는 전체적인 대표라면 예. 이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법안을 여야 협상을 하고 예. 국회에서 실제 또 표결을 지휘하는 말하자면 원내 사령탑입니다.
이런 사령탑이 만일에 제대로 그 청와대와 대통령이 관철시키고자 하는 법안과 뜻을 달리한다면 네. 상당히 그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그다음에 이른바 4대 구조개혁을 비롯한 이 현안들을 원활히 이번 상반기에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좀 더 호흡이 잘 맞고 청와대하고 얘기가 잘 통한다라고 판단되는 아마 이주영 원내대표를 원했는데 현실은 아까 얘기한 그런 이유로 다소 그 소신을 강조하는 유 원내대표가 당선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대표 원내대표는 명실상부한 당의 투톱입니다. 예, 두 사람이 같이 공조를 해야 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 올해는 왜 원내대표가 당대표보다 중요하냐? 바로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3년 차를 정말 슬기롭게 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든지 또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있는 공무원 연금 법안이라든지 이런 양대 법안을 해결하려면 원내대표가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에 엄정 중립, 겉으로는 그렇게 표방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국무회의 날짜까지 2번이나 교체를 해가면서 사활을 건 이유가 여기 예. 있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을 종합해보면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어떤 정책이 있는데 이걸 법으로 만들려면은 원내대표의 힘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야당의 반대가 거세거나 아니면 국민 일부가 반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반대할 때 그걸 돌파해 나가려면은 대통령과 호흡이 잘 맞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박성훈 논설위원이 보시기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지금 본인이 친박이다, 원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친박입니까? 아닙니까? 그 유승민 원내대표의 표현에 따르면 예. 나는 친박이니 비박이니 하는 말이 생기기 전에 예. 바로 박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았던 2004년 바로 그 시점에 바로 비서실장을 지낸 나야말로 원조 친박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마 그리고 실제로는 그러한 또 뿌리도 같지만 또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현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무엇보다 역점을 두는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그 최경환 부총리 등 또 안종범 원내수석 다 위스콘신대 항맥인데 네. 이 아마 그런 면에서도 최대한 호흡을 맞추려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하게 소통이 막혀 있다라고 얘기하는 인적 쇄신 부분.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자기 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청와대 얼라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현재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을 뭔가 잘못 보좌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 아마 청와대하고 긴장 관계가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청와대 얼라들 한동안 화제가 됐던 그 발언인데 그동안 유승민 원내대표가 됐죠. 청와대를 비판했던 이야기들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청와대 알라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비서실장 이런 양반들 다 모여가지고 예? 그냥 기껏 짜낸 꾀가 요렇게밖에 안 되냐 이거예요. 예. 발언이 굉장히 수위가 높은데, 자, 조순희 차장. 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친박이었다, 그럼 청와대가 굳이 유승민 의원을 밀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보시기에 왜 유승민 의원이 친박에서 비박으로 간 건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해요, 저도. 네. 유승민 의원은요, 이번에 상대 후보였던 이주영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오리지널 친박은 바로 유승민 의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조 친박이라는 겁니다. 그 2005년에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았던 게 바로 유승민 의원이었고요. 2007년 대선 후보 경선 때는 박근혜 캠프의 정책 메시지 단장을 맡았었습니다. 이랬던 유승민 의원이 왜 탈박이니, 쓴소리라는 쓴박이니, 다시 돌아온 복박이니 이런 평가를 듣느냐? 바로 소신이 강하다는 것. 어떤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이런 점인데요. 2011년 7월에 2등으로 최고위원회 당선이 된 일도 있습니다만 바로 제동을 건 것. 새누리당 당명부터 반대를 한 겁니다. 예. 네, 한나라당과 어떤 다른 길을 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박근혜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누리당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믿었던 유승민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당의 정체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반대를 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뒤부터 각종 어떤 정책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고요. 가장 최근까지 어떤 제동을 건 것. 바로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 정말 강한 메시지를 던져왔습니다. 예. 증세냐 아니면 복지를 줄이느냐 여기에 대해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당 계속 강조해온 증세는 없다. 그러나 복지는 계속한다. 증세 없는 복지죠.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각을 세웠기 때문에 이 조금 껄끄럽고 예. 네, 바로 내 편만은 들어줄 수 없는
네. 항상 다른 목소리를 표출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두 분 설명을 쭉 듣고 나니까 야, 지금 청와대 분위기가 어떨지 대충 짐작이 됩니다. 자, 박성훈 논설위원. 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이런 표현을 처음 오늘 만들어 봤습니다. 네. 비주류가 주류가 된 새누리당. 네. 이렇게 해봤는데. 네. 자, 이제 친박 사실상 뭐 의미가 없어진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 구도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아직 대통령 임기 2년, 취임 2년도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예. 지금 보면, 자, 우선 최고위원회를 봅시다. 네. 지금 당 대표인 김무성 대표. 네. 그 다음에 김태호, 이인재, 김을동 최고위원. 이미 4명의 최고위원이 있죠. 예, 여기 선출직 최고위원이죠. 선출직인데 전부 비주류입니다. 네. 그러고 주류에는 그 서청원 최고위원과 그 지명직인 이정현 최고위원. 해서 두 사람밖에 최고위원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여기에다가 예. 지금 이번에 선출된 그 원내사령탑 유승민 원내대표와 또 정책을 같이 파트너로 총괄하는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현재 다 비주류이기 때문에 당은 한마디로 비주류판이다. 이렇게 비주류가 이제 주류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비주류가 이제 말부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류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친박의 힘으로 뭘 할 수 있을지 참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조수진 차장. 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대통령의 레임덕 얘기, 결국엔 당에 대한 장악력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당에 대한 장악력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어렵죠. 이 주류, 당의 주류가 집권 2년 만에 이렇게 비주류로 전락하는 일, 제가 정치부 기자하고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예. 일은 정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내년 총선 때도 대통령이 어떤 당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지금 지도부만 지금 보셨겠지만 지도부만 해도 친박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고립되어 있는 형국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여러 차례 다음 총선 때는 100% 어떤 국민 경선 그리고 어떤 여론조사 이런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공천을 완성하겠다고 누차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박심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자, 박성훈 논설위원께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리겠습니다. 레임덕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 지금 하고 싶은 거 많이 남았고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찍어줬잖아요. 네. 예. 어려워지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2011년에도 친이계에서 완전히 친박으로 사실 당권이 원내대표 그다음에 비대위원장에서 줄줄이 당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추구하던 감세 정책이나 전부 바뀌면서 박근혜 표 정책으로 사실상 이미 바뀌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벌써 임기 반환점도 안 돌았는데 현재 만일에 저러한 그 권력 구도로 여의도 권력이 완전히 비주류로 넘어갔다라고 하면 앞으로 상당히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힘들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단순히 소통 차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과의 정책 협의를 하는 구조부터 바꾸고 예. 전면적인 정책 기조와 인적 쇄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당과 같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무엇보다도 레임덕이 조기에 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아마 이 대목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일단 지지율, 박 대통령의 지지율부터 한 5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이런 레임덕 얘기가 사그러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